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힘든 시장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이 이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엘비는 오늘 잘 버텨준 모습이 좀 긍정적인데요. 9월엔 좀 굵직굵직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벤트가 있죠. 신약 신청 절차의 최종 모의고사격인 에스모가 예정이 되어 있어 기대가 좀 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단기적으로는 이 소식이 좀 주요하니까요. 시세 분출에 있어서. 그리고 먼저 시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한 주요 원인을 살펴보자면 글쎄 국제 정세 변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으로 후폭풍이 현재 있죠. 그러면서 ECB도 같은 맥락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고요. 또 어제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힘들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혀서 시장의 투심이 더 냉각되었고요. 여기에 미중 무역 갈등도 불거졌습니다. 미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두종의 중국 수출 중단을 통보를 하면서 다시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졌고요. 또 중국 내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또 시진핑 다시 연임 시대가 이제 열리는 건데 그 서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죠. 정두, 스촨성의 수도인데 우리나라 말로 성도가 코로나로 봉쇄되었다는 소식도 투심을 좀 악화시켰고요. 특히 오늘 장 후반부에 이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대만 국방부가 대만, 중국 사이인 진먼 일대에서 미확인 드론을 격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렇지 않아도 좀 전에도 살펴봤지만 안 좋은 소식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중국, 대만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투심 오늘 완전히 상실하게 된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 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요 드론 격추는 사실 한 2주 전부터인가요? 온라인상에 왜 중국 무인 드론이 대만 초병 사진 찍으면서 막 이렇게 유표한 거 있어요. 그래서 중국 온라인상에서 대만의 겁먹은 초병 병아리다라는 이런 댓글이 달리면서 그런 사진이 있었는데 그런 사진이 도니까 아마 대만 국방부도 이번에 무인 드론이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 같은데요. 여튼 오늘 좋은 소식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엘비는 이 정도면 잘 버텨준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 이제 딱 가려고 자리를 잡으면 여지없이 이렇게 음봉이 나와주면서 사람을 포기 상태를 만들곤 했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샛별이 나오면서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게끔 만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호하게 잘 마감을 해줬고요. 요게 미세한 차이긴 한데 몇 차례 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요 파란색보다 빨간색인 게 훨씬 좀 더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내일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박스 돌파할 때 보통 하루 정도 샛별이 나오고 쉬고 그 다음날 곧장 시세 분출 또는 혹은 늦어도 2, 3일 내 탄력이 이어져야 한다는 거 이런 거 좀 많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2, 3일 시세 분출의 연속성이 이어지는지가 중요해 보이고요. 아직 LB가 정정 신고서는 제출이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정 신고서가 그래서 요 일정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한번 요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LB가 좀 힘든 시장에도 강한 이유는 에스모 기대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기사 내용은 우리가 사실 다 아는 내용인데요. 핵심만 또 중요한 것만 다 뽑아 놓은 것 같아서 한번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모에 쏠리는 관심, LB 등 바이오주에 주목을 하자. 그래서 에스모에서 LB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명했고 요게 이제 좀 크게 보자면 작게는 LB인데 크게는 바이오주에 훈풍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사인 것 같아요. 9일부터 13일까지 파리에서 에스모가 열리죠. 그래서 요 에스모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히는데 참여 기업의 임상 결과에 따라서
기업 가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2019년 LB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면서 이번 에스모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코스닥 시총 4위 LB라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요 기사 말고 여러 개의 기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거의 다 이런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업은 LB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잠시 밑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건데 잠깐만 예전 이야기로 하자면, 여기 지금 현재 시총 4위 LB인데 예전 2019년도 때 원래 LB의 목표도 코스닥 1위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셀케가 그 당시 때 코스닥 시총 1위였는데 잠깐 장중에 잠깐 우리가 1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1위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확실히 코스닥 1위는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바라고 사실 오랫동안 여러분이랑 이렇게 동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또 잘 나온다면 사실 이제 코스닥을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작점이 이번 에스모이길 한번 바래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 허가 신청 NDA 절차 바로 직전 최종 모의고사격이 요 에스모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왜 이렇게 LB가 관심이 있냐라고 했더니, 리보 그리고 캄렐리 병용 간암 1차 치료제 임상 3상 시험 결과를 구두 발표를 하죠. 간암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치료제 개발이 매우 까다로운 분야예요. 현재로서는 이제 넥사바, 렌비마, 그리고 2020년도에 아바스틴, 티센트리까지만 신약 허가를 받았고, 요 키트루다, 옵티보, 카보메틱스 등 블록버스터 항암제들 역시 1차 치료제 개발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렇게 키트루다, 렌비마 요 병용이 실패한 거, 그리고 카보메틱스도 비열등성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우리 LB가, 얘네들도 실패했던 걸 LB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그래서 더 기대감을 보는 측면도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리보 캄렐리 조합은 이렇게 13개국에서 3상 임상 결과 넥사바를 대조군으로 해서 통계적 유효성을 충족을 시켰고요. 그래서 에스모 발표 기업 중에 현재 글로벌적으로도 제일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요게 좀 아쉬운데, 요 발표는 리보세라님 임상 결과는 10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추석 좀 연휴인데, 이때 8시 40분 한국 시간으로는 약 3시 40분에 진행이 되고, 위장 소화 관련 오프닝 섹션에서 임상에 실패한 키트루다, 렌비마에 이어서 성공 사례로 발표되니까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얘네는 실패했는데 리보 캄렐리 둘 다 미국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약물이 성공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LB 주가는 요 에스모 발표 기대감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고, 글쎄 냉정하게 말한다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감도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리보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큰 건 OS다. 리보는 이미 통계적 유의성을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신약 승인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넥사바 이후 가장 각광받고 있는 현존 최고 치료제라고 하는 아바스틴, 티센트릭의 OS까지 넘어설지 여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잘 아시고 있죠. 왜 19.2라는 거, 우리가 OS 199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아바스틴, 티센트릭 같은 경우는 OS가 19.2고요. 근데 리보 같은 경우는 얘보다 훨씬 좋은 게 우리 매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월등한 가격 경쟁력이 있을 거로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복용 편의성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고, 얘랑 비슷한 효능만 보여줘도 우리는 요거보다 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뭐 그러면 정말 대박을 치는 거고요. 이거랑만 비슷하게만 가도 사실 대박이거든요. 왜냐면 얘네가 복용 편의성이랑 가격 경쟁력이 정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까지 더해져서 간암 1차 치료제 분야에서 베스트 인 클래스 항암제로 평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요. 요거는 글쎄, 재밌는 게 바이오주가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 침체기에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바닥을 좀 다졌기 때문에 LB가 성공을 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다 바이오 전반적인 훈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인 게 일단 그 말에 공감이 되고요.
성장주일 수도 있고 바이오주는 또 안 좋을 때 시장이 경기 침체일 때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어요.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갈 때 갖다 붙이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리보가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낸다면 지금 바이오주가 사실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확 지금 위축되어 있는데 LB가 하나 터트려 준다면 왜 예전에 2017년도 때도 사실 셀트가 빵 쳐주면서요. 그 매기가 전반적인 바이오로 다 확산이 됐고 그러면서 코스닥 열풍이 불었던 적도 있었는데 좀 그렇게 되길 저도 한번 그래서 LB를 시작으로 해서 바이오의 훈풍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훈풍이 다시 한번 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초록은 8일날 발표가 돼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주가행에서 자원봉사자도 요날 공매도들이 활약하지 못하게 자원봉사자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초록은 8일 여기 파리 시간으로 12시 5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7시에 공개가 됩니다. 뭐 이렇게 다 해서 LB는 지금 프리 NDA까지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S모아는 또 별도로 NDA 절차를 밟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LB가 최근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준 모습인데 가장 큰 형님인 LB가 좋다 보니까 글쎄요 그 LG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거래가 붙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수 있어 보이고 또 L생도 나름 얘도 사실 파란색보다는 빨간색이었으면 좀 더 나은 수급일 뻔했는데 내일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가 나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전반적으로 이 기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9월이니까 이 S모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했던 것처럼 묵묵히 기다리면서요 좋은 성과 한번 나오고 또 이번에는 확실히 좀 상황화 잘 이뤄내서 코스닥 1위를 넘어서 글로벌 빅파마가 되길 그러면서 많은 암 환자들에게 또 그 가족분들에게 희망을 선사해 주길 새로운 삶을 선사해 주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